자, 수능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선택자 하나하나 볼게요. 1번,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학생이 질문을 하긴 했어요. 그죠?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지 않나요? 그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런 걸 확인한 게 아니었네. 그지? 질문은 했어. 질문을 하긴 했는데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한 게 아니라 더 설명해 주세요.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런 질문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인데 답을 다 못 골랐나 보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는 다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네,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 밑에 보면 그렇군요. 이런 거 있고 다 긍정적으로 잘 반응하면서 듣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 맞고요. 3번.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나요?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 설명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그래? 학습 경험. 박사가 말한 것 중에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학습 경험 아닌가? 그쵸? 국어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학습 경험을 환기한 거 맞고 그 다음에 5번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학생이 뒷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뒷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학생이 추가적으로 더 요청한 것에 따라 더 설명을 더해 나가고 있죠?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1번은 질문까지는 맞았지만 그 뒤에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화법과 작문은 다 본문 안에서 찾는 거야. 2, 3, 4, 5번은 안 들어가 있고 1번은 안 들어가 있잖아. 잘못된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으셔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제가 지금 8반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8반에 민지, 서연이, 태성이가 다 있어서 8반 애들이 이게 선생님이 낸 문제가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낸 문제 아니고요. 진짜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2015학년도에 니네를 다 아는 사람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자로 들어갔었나 봐. 여기 니네 담임쌤이 들어갔거나 이런 거 아니야? 내 담임쌤 영어쌤인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뭐지? 자,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틀린 사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십시다. 자, 쭉 읽어보시면 서연이가 그럼 인터뷰 내용이 집회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에 관한 거니까 표제는 우리 집회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떠니? 특별히 틀릴 만한 건 아니지.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그건 박사님 설명 순서대로 집회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 박사님이 설명을 할 때 문화유산을 시대순으로 했니? 박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자. 박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1,000원권 설명했어. 그 다음에는 10,000원권 설명했잖아. 그치? 10,000원권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이러면서. 1,000원은 이황, 10,000원은 세종대왕인데 누가 더 먼저야? 시대적으로? 이왕이 먼저게, 세종대왕이 먼저게. 아이씨, 진짜 이것들이. 야, 세종대왕이 조선 초기잖아. 이왕은 조선 중기고. 니네 한국사 1학년 때 배웠잖아. 안 배웠어? 어? 야, 시대순으로 해도 틀렸어. 시대순으로 해도 틀렸는데 일단 박사님의 설명 순서는 시대순이 아니라
1,000원권, 10,000원권 이렇게 돈의 액수의 순서로 나가고 있죠. 돈의 액수가 적은 순서대로 나가고 있죠. 어쨌든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이왕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틀려요. 태성이가 틀렸네. 아유, 태성이. 이것도 모르고. 자, 그렇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짜잘한 문제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야, 니네 막 시험 못 봤다고 막 죽어야지 막 이러고 그러는데 죽으면 안 돼. 세상은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절대 죽지 마시고요. 끝까지 살아 나갑시다. 태성아, 이런 거 틀렸다고 죽으면 안 돼. 자, 서연이는 왜 맞았나 보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테니 그 의미를 추가하여 설명하면 좋겠어. 그지? 이거 모르잖아, 잘. 이 천문도는 어쩌고저쩌고. 이 말 자체도 모르는데 천문도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추가해서 설명하면 좋겠네. 서연이가 좋은 거 얘기해줬네. 니네 모르잖아. 그지? 그다음에 계산 거정도에 대한 설명 내용은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폐 속 그림을 확대해서 싣기로 하지 그랬는데 진짜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실으면 좋겠네. 계상 정거도네. 계상 정거도. 아우 말도 어려워. 여기서는 태성이가 맞는 걸 얘기했네요. 마지막 서연이 그러면 지폐 속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그랬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자, 틀린 건 태성이 2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017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버 언어 폭력을 위해서 토2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문제부터 답을 맞춰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우리가 할 토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할 연설이야. 지금 토이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연설을 할 건데, 이런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토의를 한다라는 내용이니까 기억, 토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연설에 대한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토의에서는 지금 토의를 할 때는 연설을 들을 청중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에 나와요? 학생 1 부분에 보면 제일 처음 부분 보면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도 감안해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연설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제가 이러니까 친구들의 주의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학생 1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여기에서 연설을 들을 친구가 바로 청중에 해당이 되겠죠? 청중의 특성 고려한 거 맞습니다. 학생 1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토의에서는 연설이 행해지는 공간적 상황 장소란 얘기네. 장소 지금 방금 여기 연설 장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학생 1이 청중 얘기하면서 장소도 얘기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의에서는 연설에서 다룰 근거의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그랬는데 순서 논의되고 있니? 순서 논의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논의되고 있는데? 왜? 자, 지금,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 장소, 그 다음에 주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자, 이랬고, 이런 거 언급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학생 1이,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 자, 마지막에 학생 1 볼까요? 순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핵심 근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이런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자. 이래서 순서 얘기도 학생 1이 이 아랫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구나. 학생 1이 많은 걸 해줬네. 다 학생 1, 학생 1, 학생 1이 다 얘기하고 있어. 4번, 기억에서는 니은의 내용을, 토의에서는 연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있니? 야, 여기 지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 되나?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잘 먹히나?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애들이 이해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좋겠다. 저렇게 해야지 좋겠다. 이 근거를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좋겠다. 공감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토의에서는 연설의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이 뭔데? 니네 수행평가에서 했잖아. 비언어적 표현. 그니까, 그래. 외우지만 말고 덧붙여서 나오는 거 뭐. 표정, 몸짓,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인데,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위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비언어적 표현, 표정, 몸짓, 뭐 손짓,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A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A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1은 집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A에 대한 A가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밑줄 쳐져 있었어. 주의 집중에 대한 학생 3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학생 3이 위에 있고 학생 1이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조금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보면 학생 3하고 학생 1이 나오네. 학생 3이 뭐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시낭송은 도움이 되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틀렸네요. 자, 2번. 학생 2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주의 집중시키려면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대. 그럼 1 나오고 2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 학생 1이 얘기하고 학생 2가 얘기한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요 위로 올라갈게요. 학생 1이 인기가요를 틀어주자 그랬더니 학생 2가 뭐라 그래? 주의 집중하기 어려워. 딴 거 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야? 아니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니까 이 부분 틀렸고요. 3번 학생 3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측면에서 이 주의 집중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랑 3이 연달아서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자. 여기도 2랑 3이 나오는데 여기는 주의 집중 부분이 아니야. 이 윗부분이 주의 집중 부분이잖아. A 주의 집중 부분이 이 위에 있으니까 2랑 3이 연달아서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때? 그랬더니 적합하지 않아 이랬어. 그지? 적합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적절한 거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학생 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B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적절한 근거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럼 1 얘기하고 2 얘기한 부분 찾아보자. 여기 1 얘기하고 2 얘기한 부분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자. 뭐 핵심 근거로 언어 폭력으로 뭐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돼. 그러려면 뭐 이걸 첫째 근거로 제시하자. 그랬더니 뭐 이걸 핵심 근거로 보는 네 의견에는 동의해. 뭐 그런데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뭐 이랬어. 어쨌든 적합성 측면에서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가 뭐 있다 그런 거야, 없다 그런 거야. 자, 요 내용은 적절하다 그런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동의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번은 마저 틀려. 맞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틀리지. 그 다음에 학생 3은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B. 주의 집중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럼 2, 3이 연달아서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네. 자, 뭐 관련 법조항을 자료로 제시하자 그랬더니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이랬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 맞네요. 자, 여기만 맞네. 1, 2, 3, 4, 5번을 내려가니까 쭉 내려가면서 5번이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게 나왔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는데 뒷페이지가 이 앞과 관련된 문제니까 앞에를 저는 보면서 뒷페이지 문제를 볼게요. 사회자가 디귿에 따라 연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디귿이 지금까지 합의된 토의 내용이야. 토의 내용에 따라 연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네. 사이버 언어 폭력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관련 법조항을 들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자, 앞에 페이지 보면요. 아랫부분에 학생 2가 길게 말한 부분 보면 관련 법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설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된 시작품을 활용해야겠어. 이것도 앞면 보면 저기 앞부분에 시작품을 뭐 틀어주자, 시작품을 뭐 얘기하자, 시작품을 뭐 낭송하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론보도 사례를 활용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그랬는데 언론보도 사례 얘기가 학생 1부분에 그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학생 1부분에 보시면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주면 친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그랬는데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별다른 죄의식 없이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사이버 언어폭력이 많아지면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 이거 찾자. 내가 안 찾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봐봐. 사이버 언어폭력은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처벌받게 되는 범죄행위다. 뭐 이랬는데 이 앞에 뭐 가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뭐 언어폭력을 저지른다 이런 표현이 앞에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없네요. 얘는 피해자가 뭐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여기는 그냥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 뭐 이렇게 나왔지 이게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요 뒷부분은 뭐 나오긴 했지만 가해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분은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 관련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는 저기 앞으로 넘어갔을 때 학생 3의 아랫부분에 보면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 자료 인용하자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건 4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문제. 4번 선택지가 이런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본문 내용 중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잘 찾아서 풀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6에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택지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A, B 두 부분을 통해 두 학생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A 부분에서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가족 간에도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 부분에서는 책을 읽은 내용, 독서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친구 간에도 뭐 이런 의사소통을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읽고 나서 한번 선택지를 봅시다. 1번 자료의 내용을 A에서는 상담 경험으로 B에서는 독서 경험으로 관련 증거 어때? 맞지요? A 상담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 B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내용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료에서 이끌어낸 의미를 A에서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B에서는 친구 간의 몇 마디 말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니까 뭐 동생을 예로 든 A나 그 다음에 친구와의 의사소통을 예로 든 B나 뭐 여기 특별하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북제비의 역할을 하듯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B에서는 소리꾼과 북제비가 완벽한 호흡을 이룬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모두 자료에서 이끌어낸 의미와 관련하여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모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주변 사례를 찾긴 했는데 해결됐다고 나왔니? 안 나왔니?
A 부분에서도 특별히 동생이랑 싸우고 다투고 해결됐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요. B 부분에서도 친구와 사이가 좋아졌다, 갈등이 풀렸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었던 예는 아니고 그냥 주변 사례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7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기억 부분은요, 제일 마지막, 이제 B 부분 끝나고 나서 나에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하여 나의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나의 친구 간에 이래야 된다.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위해 친구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제시해야 된대. 이를 실천할 때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도 들어가야 된대. 일단 비유적 표현을 찾아보자. 등불과 같다 이런 거 비유적 표현이네. 그 다음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비유적 표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다 이런 거 비유적 표현, 그 다음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오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비유적 표현 안 들어갔고, 좋은 사이가 되는데 지름길은 없다 이런 거 비유적 표현이네요. 비유적 표현 3군데 있으니까 1, 3, 5번 중에 효과가 나온 부분만 한번 찾아보자.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길을 내 앞에 놓인 길을 찾아 나서는데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이유, 결과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여서 효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열쇠다라는 거 맞으니까 이 뒷부분 읽어볼게.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교감해 나간다면 대면대면하던 사이에도 언젠가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이게 효과야? 맞지? 교감해 나간다면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니까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5번도 마저 볼게요. 섣불리 내가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친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올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내게 다가올 것이다가 이게 섣불리 내가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 이 부분이 틀렸네. 보통 자기가 먼저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다가가야 된다. 나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잖아. 친구 간에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 다가가야 된다. 이랬으니까 여기는 뒷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감해 나가자. 서로 잘 대화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 나온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비유적 표현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에서 제시된 효과도 들어갔고 이랬으니까 3번이 5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답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2015학년도 9월 모평이 나왔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학생 1과 학생 2가 이제 발표 준비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학생 2가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솔방울의 어떤 과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나 봐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8번 문제부터 또 답 맞춰볼게요. 가해 상황에서 기억의 소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야, 이 문제는 좀 쉬웠어. 기억은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학생 2가 자기는 준비는 철저하게 잘했는데 자료 준비는 잘했는데 막 애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려가지고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발표 잘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기억의 해소 방안이 뭘까? 이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 친구들 앞에서 연습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했지? 그러니까 연습하자라는 얘기 찾으면 되겠네?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청중 앞에서 발표해본 경험이 부족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연습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제를 바꾸자든가 아니면 자료를 많이 준비하자든가 자료 많이 준비했다고 나와 있었어. 전문가의 조언을 얻자든가 아니면 질문을 작성해 본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걸 찾는 게 정답이겠죠. 8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학생 2의 발표 계획이래.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발표 방식과 관련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겠어. 나의 시작을 보니까 여러분은 솔방울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니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친구의 경험을 환기하는 거지. 그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려는 현상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겠어. 매체 어디 나와? 매체 앞에 보니까 사진을 보여준다는 표현이 나오네.
사진이 매체잖아. 매체 자료 들어있었네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 다음에 소개하려는 사례가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통계 자료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나오니? 이런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네요.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야겠어. 그랬는데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는 내용은 거기 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던지고 반응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리을도 맞고 그 다음에 미음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해야겠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게 요약 정리지? 다 있네요. 답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통계 자료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9번까지 했으니까 10번 미안. 나의 발표를 듣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나무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 1개가 들어있군. 소나무 하나에 소나무 씨앗 1개가 들어있대? 아니야. 앞에서 보면은 실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편 하나에 씨앗 1개가 들어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실편 하나에 소나무 씨앗 1개가 들어있으니까 틀렸네. 그지? 솔방울이 습기를 잃으면 실편은 안쪽으로 오므라들겠군. 야, 실편, 습기를 잃으면 습기를 빼앗기니까 건조해지는 거잖아. 건조해지면, 오므라든다고, 막 이렇게, 솔방울에 물을 부으면 솔방울이 천천히 오므라드는데요. 이거는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보다 물기를 더 빨리 흡수해서 그렇대. 그 다음에 건조시키면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보다 더 수축해서 솔방울이 다시 벌어진다 그랬어. 건조시키면 습기를 잃는 게 건조한다는 얘기인 거지. 건조시키면 실편은 이렇게 벌어진다.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지?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벌어진다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3번 옛날 사람들은 솔방울이 활짝 벌어지면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겠군. 2번을 맞추면 3번도 맞출 수 있겠다. 아까 바깥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건조하면 비가 올 가능성이 낮은 게 건조한 그런 상황이겠지? 그래서 건조하면 솔방울이 활짝 벌어진다. 그러니까 활짝 벌어진다는 건 건조하다.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한 거가 맞는 얘기겠죠? 그죠? 솔방울의 실편 안쪽 조직은 바깥쪽 조직에 비해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해서 그렇게 되더라라고 했는데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에 비해 이거 바뀌었네.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에 비해 습기에 빨리 반응해서 오므라들고 펴진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만든 운동복은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데 기능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겠군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 4번째 줄인가? 지문에 보면 땀을 잘 배출하도록 고안된 운동복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땀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습기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상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래. 상담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봤을 테니까 답을 맞춰볼게요. 기억,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기억이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이거야. 얘들아 이 지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이 지문 읽으면서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생각 못했어? 야, 이 지문 저게 우리 심화교재에 나온 지문이야. 심화교재에 똑같이 있었어. 이거 지문 보면서 한 번 봤네 이 생각 안 했단 말이야? 문제도 한 번씩 다 푸는 문제야, 니네. 근데 처음 보는 문제처럼 풀었지, 니네. 이런 심화교재에 다 있던 건데. 자, 기억,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완화하기 위한 표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물론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해주는 것도 좋지.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요게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거였니? 특별한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건 아니었어요. 너 이렇게 태도 좀 바꿔봐 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얘가 원래 또래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 친구들하고 또래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런 것도 좋겠다라고 찬성해 주는 거지. 그지? 어? 태도 변화를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러니까 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질문 맞고요. 리을은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수긍함을 언어적 그렇군요 언어적 끄덕끄덕 비언어적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음 부분은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정말 그렇겠네요. 동의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죠? 둘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진이가 A를 대상으로 B를 홍보하기 위해 교내 방송을 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여 말하고자 할 때 각 단계에 맞는 발언은 뭔가? 1단계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을 던진대. 여러분 드라마 땡땡 보셨죠? 주인공이 또 꿈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질문한 거? 맞지? 그래서 1번 관심을 끌 질문 던진다. 질문 던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결시킨대. 연관시킨 거 맞나보자. 여러분은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과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기 어려워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청자 듣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하고 고민이 있을 때에도 어쩌고저쩌고 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단계 청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해결 방안 나오나 보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기 힘들었던 여러분의 고민을 땡땡 3당 동아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려면 땡땡 상담 동아리로 오세요라고 해결 방안 제시한 거 맞지요? 들어가 있고요. 땡땡 상담 동아리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단계 해결 방안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얘가 나왔는지 보자. 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가 나왔습니까? 사례를 제시하라고 그랬었는데 사례가 나온 건 아니네. 그치? 여기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설명을 더 해주고 있네요. 5단계는요.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 동아리를 오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학급 게시판에서 상담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연락하라. 날짜를 확인하고 게시판 연락처로 신청해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단계도 이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단계도 잘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 9월 모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13, 14번 친구가 듣는 대화를 보고 나서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위에 보세요.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맞아, 이거 자기 견해잖아. 맞아, 나도 오늘 좋았어. 이게 왜 자기의 견해가 아니야? 자기의 견해지. 그치? 드러내지 않고 X를 쳐줘야 되겠다. 자기의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니은 한번 볼게.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 인용했지? 따옴표 안에 인용 표시되어 있고 자신의 느낌 무척 인상적이었어 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글쎄 점점점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야 글쎄 점점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읽어봐. 난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동조야? 동조가 아니죠. 다른 의견이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리을 넌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한 질문이니?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미음은 뭐냐?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비판한 거야? 비판한 내용,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말하기였어?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이게 걱정해주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생각해? 너 쓸데없는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걱정해주는 거지. 막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거나 비판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네요. 1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 넘어갈게요. 야, 이거 다 답을 체크할 수 있을까?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A 부분이 마지막 성민이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행동에 그 이해하고 나서 상대를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를 한번 이해하래.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상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한 세 단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네가 혼자 고민하는 건 문제가 좀 있어. 이게 이해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벌써 아니야. 네가 인생 경험이 짧은데 혼자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이것도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느라고 힘들었겠다. 요 정도는 괜찮네.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아. 평가 내리는 거지 사실 이해해 주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별로고.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다. 이런 게 이해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해해주는 거. 첫 번째 이해해주라 그랬으니까 이해해주는 거 찾았고요.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래. 결과를 미리 예상했나 보자.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담 요청해보는 게 어때? 이거는 대안 제시는 되는데 결과를 미리 예상한 건 아니겠네. 5번 볼게.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아서 혼자 고민하면 삶의 목표를 찾기 쉽지 않아. 이게 결과지.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해봐 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결과도 얘기해주고 대안도 얘기해주고 상담해봐 라고 했으니까 다 들어가 있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15번. 라디오 대담의 일부입니다.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보시고, 가에 들어갈 진행자의 말이래. 여기 쭉 읽어보면, 무슨, 벽화마을인가 봐. 관광명소가 됐는데, 지금 여기 댓글들 보니까, 이렇게 주민 사생활을 막 침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훼손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사생활 침해와 훼손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답은 몇 번? 요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바로 답을 찾을게요. 4번이 됩니다. 사생활 보호 측면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훼손하지 않는,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 들어가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나갈게요. 16,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번이었어. 15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16번 보니까 위에 표와 그래프와 이런 걸 보고 답을 찾아보자.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 가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한다. 진짜 그렇지. 그래프 보니까 고등학생이 제일 낮잖아. 맞아. 그 다음에 나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간,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 게 가장 높아요. 퍼센트가. 그러니까 강조해야겠죠. 다를 활용하여 체험활동이 청소년기의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다 부분을 읽어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으로도 고등학교가 고등학생들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체험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다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다양화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가와 다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에서는 고등학생이 제일 적게 참여한다. 다에서는 고등학생도 체험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체험활동 다양화는 별로 관계가 없네요. 다양화와 관계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를 활용하면 이렇게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서 이제 나서줘야 된다. 이런 말을 또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제일 아닌 건 4번이었습니다. 17번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나의 자료에 제시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로 얘기해야 되고 문답법을 활용하래. 1번 같은 경우에는 문답법 있니 없니? 1번에는 문답법이 없네. 그냥 봐도. 1번 같은 건 문답법이 없어서 탈락.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개할게요. 3번은 문답법 없고 4번 알고 싶으세요? 도와드려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세요. 그러면 2, 4, 5번 중에 두 가지 이상 반영한 걸 찾아보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체험활동 프로그램들을 소개할게요. 그랬으니까 한 가지 나왔어. 그러니까 2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뭐 시청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드려요. 뭐 이랬는데 체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 우리는 체험 활동에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뭐 경제적 어려움 그랬으니까 상관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 땡땡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문제도 심각했었어. 그다음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활성화 문제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체험 활동을 두 가지로 말한 부분은 바로 5번이네요. 두 가지 체험 활동 내용에 대한 체험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집어넣은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채점 잘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다시 오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